안녕하세요, 윤블링입니다. 오늘은 대천해수욕장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가족여행으로 온 것이지만 부모님을 위한 건강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장인어른께서 맨발 걷기를 하시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처럼 가족여행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평소 같았으면 궂은 날씨가 원망스러웠겠지만 이날은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여행을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작년 11월 저희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립선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장인어른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고 전국 곳곳을 다니시며 사업체를 운영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암이 생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인어른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전립선암, 그것도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립선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립선암 위험을 판단하는 검사로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있는데요. 보통 PSA 수치가 4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병원에서는 PSA 수치가 1 미만, 0.00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PSA 수치는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작년 11월에 받으신 검사에서 PSA 수치가 무려 97.67이 나왔어요. 정상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모병원에 갔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12월에 한 검사에서는 PSA 수치가 11월보다 더 높은 116.86이 나왔습니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 이미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었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서럽기도 했고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는데 장인 장모님께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무리 암이 심각한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소문을 해보니 말기 암 환자들이 식단 관리와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적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께서는 이런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고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한의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 원장님의 처방은 무척 단호했습니다. 먹는 음식에서 병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암을 고치려면 무조건 소식을 해야 하고 살을 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식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안 되고요. 튀긴 음식과 밀가루 음식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통곡물과 채소류, 과일류, 해초류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곡물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속에서 암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야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걸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몸에서 활성산소가 나온다고요. 이와 함께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6개월 동안 먹을 분량이라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장인어른은 본인에게 돈을 잘 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약이 필요 없다고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값을 따로 내고 원장님께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당시에는 이런 처방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령이시고 전립선암 사기라 몇 달 안에 어떻게 되실 수도 있는데 수술도 아니고 식단 관리와 맨발 걷기로 단기간에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고 암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는 수긍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설득해서 한의원의 처방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은 엄청난 실행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는 분이세요. 평소 단 것과 짠 음식을 좋아하셨지만 이날 이후에 모두 끊으셨습니다. 모든 식사에서 육류를 빼고 곡물과 채소, 해초리로 된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장인어른의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어요. 이 과정에서 매 끼니마다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주신 장모님의 노력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은 평일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3시간씩 걸으셨고요. 주말에는 서해 바닷가에 나가서 갯벌 위를 종일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문제는 날씨였는데요. 장인어른께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것이 12월이었습니다. 한참 추울 때죠. 영하 10도, 영하 13도의 날씨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맨발로 해변을 걸으면 살갗이 정말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발이 아픕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발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주말마다 거르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올해 1월 22일에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요. PSA 수치가 1.64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수치를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작년 11월 25일 97.67에서 12월 21일 116.86까지 올랐던 수치가 불과 한 달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월 14일 검사에서는 PSA 수치가 0.34로 나왔습니다. 2월 21일 검사에서는 0.23이 나왔고 2월 27일에는 0.19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검사에서는 무려 0.07이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였어요. PSA 수치만 감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도 줄어들었어요. 작년 11월에 측정한 장인어른의 전립선 크기는 86g이었는데요. 올해 4월에는 17g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 70세 이상의 정상 전립선 크기가 34g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전립선 크기는 정상 수치보다도 훨씬 작을 뿐 아니라 40대의 정상 수치인 23g보다도 작아진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웠어요.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함께 대천해수욕장의 해변을 걷는 것이 왜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시겠죠?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암이 치료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영하 13도의 추위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이에 비하면 따뜻한 6월 말에 쏟아지는 비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며 해변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장인어른께서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PSA 수치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엄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 데에는 식단 관리와 이른바 어싱이라고 불리는 맨발 걷기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장인어른의 암 발병과 회복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아주 많았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저희 장인어른도 이렇게 말기암을 극복하고 계시니까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